화려한 조명 아래 대중의 찬사와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대한민국 연예계. 이곳에서 성공한 스타들에게 결혼은 단순한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과정을 넘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거나 새로운 계급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곤 합니다. 특히 그 상대가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재벌가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흔히들 말하는 취직, 즉 화려한 신데렐라 스토리를 꿈꾸며 상류사회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재벌가는 그야말로 도달하고 싶은 꿈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TV와 기사를 통해 보는 화려한 웨딩마치와 고가의 예물 뒤에는 차가운 유리벽이 존재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재벌가의 보수적인 가풍, 그리고 그들만의 철저한 검증 시스템은 연예인이라는 화려한 타이틀만으로는 결코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권력과 자본의 논리에 부딪히는 순간 낭만적인 연애는 비즈니스보다 더 냉혹한 파국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오늘 연애 핫픽에서는 단순히 사랑을 잃은 슬픔을 넘어 재벌가라는 거대한 성벽 앞에서 인생의 역전을 꿈꿨으나 결국 아깝게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대중의 기억 속에 깊은 상처와 씁쓸한 뒷맛만을 남긴 4명의 스타를 집중 조명해 보려 합니다. 사랑인 줄 알았던 상대가 사실은 치밀하게 설계된 거짓말의 주인공이었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가족의 반대와 벽에 부딪혀 결국 파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 우리가 미처 몰랐던 화려한 연예인들의 눈물겨운 상류사회 진입 실패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탑4, 명세빈, 청순의 대명사, 재벌가의 보수적 문턱을 넘지 못한 비극.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청순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를 꼽으라면 단연 명세빈이 그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1996년 신승훈의 뮤직비디오 내 방식대로의 사랑으로 데뷔한 그녀는 당시 순수와 종이업 등 드라마를 통해 단숨에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맑고 깨끗한 이미지, 대중을 무장해제시키는 환한 미소는 그녀를 단순히 인기 배우를 넘어 하나의 아이콘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가던 그녀의 인생에도 그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할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언론계의 거물, 한국일보 회장의 아들이자 당시 일간스포츠 대표였던 장중호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1999년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상자와 시상자로 무대 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이후 급격히 가까워졌고 당시 세간은 청순 배우와 재벌 2세의 만남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들을 주목했습니다.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배우가 재벌가에 입성하기 위해 작정했다는 식의 차가운 시선이 쏟아졌고 명세빈은 톱배우로서의 명예와 연인과의 사랑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면한 진짜 문제는 대중의 따가운 눈총보다 훨씬 더 깊고 견고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재벌가 특유의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가풍이라는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재벌가의 결혼은 흔히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 불립니다. 이는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명세빈이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연인인 장중호 대표의 가문은 명망 있는 언론사 경영진으로서 집안의 대소사와 구성원의 삶을 철저한 가업의 가치관 내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화려할지언정 가문을 대표하는 며느리로서 갖춰야 할 정형화된 엄격함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명세빈은 이 연애를 이어가기 위해 자신의 필모그래피와 배우로서의 자존심을 일정 부분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출연작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외부 활동을 제한하며 재벌가 며느리 수업을 연상케 하는 눈치 싸움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세빈이 겪은 심리적 압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종종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결혼을 진지하게 논의했고 구체적인 혼사 이야기가 오가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재벌가 내의 고부 갈등, 그리고 장남을 향한 가문의 기대치와 그녀에 대한 평가 절하가 지속되면서 관계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밝고 당당했던 청순 배우 명세빈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절망케 한 것은 내가 과연 이 거대한 가문의 부속품으로서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이었습니다. 재벌가라는 상류사회는 그녀에게 안락함과 경제적 풍요를 약속했지만 동시에 개인의 삶과 개성 그리고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반납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명세빈은 결국 그 좁은 통로를 끝까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끝은 비즈니스 협상 결렬처럼 차갑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두 사람의 결별을 두고 재벌가의 높은 벽을 실감케 한 사건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명세빈은 결별 후 오랜 시간 공백기를 가지며 마음을 추스려야 했습니다. 화려한 연예인으로서의 삶과 재벌가 며느리라는 지위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그녀에게 결별은 패배가 아닌 어쩌면 자신을 찾기 위한 마지막 탈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남깁니다. 재벌가라는 상류사회는 외형적으로는 누구보다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그 내부의 구성원들에게는 고도의 절제와 복종 그리고 철저한 계산을 요구합니다. 명세빈은 그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결국 포기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녀가 만약 끝까지 고집을 부려 재벌가에 입성했다면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명세빈이라는 배우의 청순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실패는 인생 역전이라는 환상 아래 감춰진 상실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생활의 편리함일 뿐 한 사람의 영혼이 요구하는 자유나 정서적 교감까지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명세빈은 그렇게 재벌가 입성이라는 신데렐라 스토리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대중은 그녀가 재벌가 며느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별 이후 그녀가 다시 연기자로 돌아와 대중과 소통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재벌가와의 결합은 누군가에게는 성공적인 도약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명세빈의 사례는 그것이 결코 모두를 위한 행복은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잃지 않기 위해 화려한 감옥의 문을 스스로 닫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꾸준히 연기 활동을 이어가며 재벌가 며느리 타이틀보다 배우 명세빈이라는 타이틀이 자신에게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인지를 스스로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명세빈의 이름 뒤에는 종종 당시의 스캔들이 따라붙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비극적인 결말을 단순히 실패로 치부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한 한 여성의 독립선언으로 재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화려한 인생 역전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던 것. 이것이야말로 명세빈이 재벌가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얻어낸 가장 귀한 교훈이자 대중이 그녀를 여전히 사랑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재벌가 입성은 실패했으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더 큰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명세빈이 보여준 가장 빛나는 성공적 서사입니다. 탑 3. 박규리. 재벌 3세 타이틀 뒤에 숨겨진 추악한 범죄의 늪. 박규리. 걸그룹 카라의 리더이자 여신이라는 별명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녀 역시 화려한 사랑의 이면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명세빈의 사례가 가문의 보수적인 벽에 부딪힌 전통적 갈등이었다면 박규리가 겪은 사건은 재벌 3세라는 타이틀이 가진 허구성과 그 뒤에 도사리고 있던 도덕적 타락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대중에게 알려진 그녀의 연인은 촉망받는 재벌가 자제이자 스마트한 젊은 사업가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갤러리를 운영하며 미술계와 재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던 그에게 대중은 자연스럽게 상류 사회의 이미지를 덧입혔고 박규리 역시 그 허울 좋은 타이틀의 마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땠을까요? 훗날 드러난 진실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박규리의 연인이었던 송자우는 재벌가 자제라는 화려한 간판을 내세웠지만 그 실체는 자신의 나이조차 속이고 대중을 기만하던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미술품 연계 코인 사업을 주도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했고 이 과정에서 박규리는 그의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의 아니게 그 사업의 홍보 창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재벌가 3세라는 권위는 대중에게 신뢰를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박규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믿었기에 그 무기의 뒷배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코인 사기 의혹이 불거지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박규리가 믿었던 재벌 3세 연임의 실체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갤러리는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었고 투자자들의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박규리는 참고인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되었으며 연예인으로서 쌓아온 수십 년의 커리어는 단 한순간에 범죄 연루 의혹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짓밟혔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녀를 자신의 비즈니스와 범죄 행각을 은폐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짙게 깔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박규리에게 있어 이 관계는 인생 역전을 노린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상대가 재벌가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세상의 눈을 속일 때 박규리는 그 눈속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 그는 비겁하게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대중의 시선을 박규리에게 돌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박규리는 사랑했던 사람의 추악한 민낯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해야 했고 그 대가로 대중의 차가운 질타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재벌가라는 울타리는 박규리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울타리는 범죄의 온상을 보호하는 요새였고 박규리는 그 요새가 무너질 때 함께 잔해에 깔리고만 피해자였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단지 이별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목에 대한 자괴감, 대중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공포, 그리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사기 연루라는 낙인.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의 삶을 덮쳤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재벌가라는 타이틀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자본이 권력이 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재벌이라는 단어가 주는 경제적 안정감에 맹목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타이틀은 개인의 도덕성이나 인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막대한 자본과 배경이 범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를 믿었던 주변 사람, 특히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들에게 돌아갑니다. 박규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화려한 상류사회의 언저리에서 느꼈던 안락함은 사실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비록 한때의 사랑으로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았지만 이후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소명하고 연예계 활동을 재개하며 스스로를 치유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박규리의 전 남친 스캔들은 신데렐라를 꿈꾸던 많은 이들에게 던지는 차가운 경종과도 같습니다. 재벌가 3세와의 화려한 만남을 자랑하던 사진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은커녕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게 만든 그 이름. 박규리는 이제 재벌가의 연인이라는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오직 자신의 이름과 실력으로 다시금 대중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어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다는 것을 말이죠. 박규리는 재벌가의 벽을 넘으려다 추악한 범죄의 늪에 빠질 뻔했지만 다행히 그 진흙탕에서 자신의 발을 빼고 다시금 홀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겪은 비극의 끝이자 성장의 시작입니다. 탑 이시문아 예식 2일 전 완벽한 사기극의 서막이 거치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시문아는 단순히 대중문화의 아이콘을 넘어 하나의 신화였습니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와 미술관 옆 동물원에서 보여준 그녀의 독보적인 아우라는 당대 그 어떤 배우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2001년 돌연 결혼 발표와 함께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대는 벤처 사업가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정호영. 당시 21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한 세기의 로맨스로 포장되었지만 그 실체는 그야말로 치밀하게 설계된 그러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짓의 탑이었습니다. 시문아가 마주한 현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리고 잔혹한 배신극이었습니다. 예비신랑 정호영은 시문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장했습니다. 학력, 나이, 심지어는 자신의 재력과 집안 배경까지. 그가 시문아에게 보여준 모습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상류층 남성이었습니다. 시문아는 그를 진심으로 신뢰했고 자신의 연기 인생을 뒤로한 채 오직 그와의 가정을 꾸리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호텔 예식장 예약부터 국무총리를 주례로 섭외하는 등 결혼식은 거대한 국가적 행사처럼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이 모든 화려한 무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 드러난 정호영의 실체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1963년생임에도 1951년생으로 나이를 속였고 학력 역시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국에서 이혼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법적으로 여전히 유부남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시문아가 꿈꾸었던 재벌가 며느리로서의 인생 역전은 알고 보니 한 남자의 치밀한 사기극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시문아를 더욱 절망케 한 것은 점호영의 태도였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가족들이 그를 의심하고 검증하려 하자 정호영은 자신의 가족 문제를 시문아에게 떠넘기며 네가 설득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사랑을 약속한 상대가 자신을 보호해주기는커녕 복잡한 거짓말의 늪속으로 그녀를 밀어넣고 방관한 것입니다. 시문아가 예식을 이틀 앞두고 파혼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단순히 상대가 사기꾼이라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기극 속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지 않았던 상대의 추악한 본질을 확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파혼 직후 시문아는 기자회견도 없이 조용히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톱스타가 한 남자의 거짓말 때문에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당시 대중들은 그녀의 선택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사기극의 희생양이 될 뻔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재벌이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쉽게 타인의 욕망을 이용하고 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시문아에게 있어 이 경험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오점이자 동시에 가장 가혹한 인생 수업이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목격한 그녀에게 재벌가와 상류 사회는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비극적인 파혼 이후 다시는 연예계로 화려하게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조용히 영위하며 당시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했습니다. 시문아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상대라 할지라도 그 배경이 자본과 권력으로 치장되어 있다면 그 이면을 의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랑은 두 사람의 인격적인 교감에서 완성되는 것이지 사회적 지위나 재력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쳐 대중에게 증명했습니다. 파혼 이틀 전 그녀가 느꼈을 그 참담함과 배신감은 그 누구도 감히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조차도 그녀가 더 이상 연예인 시문아가 아닌 인간 시문아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기극으로 얼룩진 결혼은 파토났지만 시문아는 그렇게 스스로를 파멸의 늪에서 구출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문아를 단순한 톱스타를 넘어 한 사람의 결단력 있는 여성으로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탑 1. 박유천. 벼랑 끝에서 시도한 마지막 도박. 해외 재력가 가문과의 결합과 몰락. 대중의 사랑을 받던 아이돌 스타에서 잇따른 사회적 무리와 범죄 혐의로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박유천. 그가 겪은 추락의 폭은 그 누구보다 깊고 아팠습니다. 더 이상 한국 내에서는 재기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던 시기, 그는 돌연 해외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활동 계획과 함께 태국의 고위층이자 거대한 재력가 가문과의 결합설로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자신의 입지를 다시 세우기 위해 그가 선택한 마지막 카드는 바로 글로벌 상류 사회로의 진입이었습니다. 박유천에게 있어 이 결합은 단순히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고립을 탈출하고
해외 재력가 가문의 후광을 빌려 새로운 프리미엄을 얻고자 했던 필사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태국 재력가 가문의 딸과 열애 중이라는 소식은 팬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매종에게는 그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류층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먼저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 야심찬 계획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박유천이 스스로 지고 있던 과거의 짐들이었습니다. 재벌가나 고위층 가문일수록 가족 구성원의 명예와 평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박유천이 아무리 해외에서 재기를 노리고 새로운 연인과의 미래를 설계하려 해도 그가 한국에서 겪었던 수많은 스캔들과 범죄 이력 그리고 도덕적 결함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였습니다. 상류사회라는 곳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곳보다 냉혹한 신원 조회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결국 박유천의 야심은 현실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그의 연인이었던 태국 재력가 가문 측에서도 그와의 관계가 길어질수록 가문의 명성에 흠집이 날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저지른 일들이 해외 언론에도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상류사회라는 폐쇄적인 문은 박유천에게 조금씩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꿈꿨던 인생 역전은 결국 자신의 과거를 씻어내지 못한 채 새로운 환경에 덫을 하려 했던 오만한 시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박유천은 이 과정에서 또다시 큰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대신 어떻게든 재력을 가진 가문의 배경 뒤에 숨어 다시 대중 앞에 서려 했던 그의 행태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애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 자본의 논리와 타인의 주의를 이용해 난관을 헤쳐나가려 했던 비겁한 선택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박유천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그 어떤 화려한 배경으로도 복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대중의 신뢰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가 이미 뿌리부터 썩어버렸는데 겉에만 비싼 금칠을 한다고 해서 다시 생명력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태국 재력가와의 결합은 박유천이 스스로를 증명하는 기회가 아닌 자신의 밑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비참한 과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관계 역시 소리소문 없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박유천은 여전히 한국 사회와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자신의 과거가 낳은 업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시도했던 마지막 도박, 즉 해외 재력가와의 결합은 결국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앗아간 채 끝이 났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었던 그의 욕망은 현실이라는 차가운 벽 앞에서 처참하게 부서졌고 이제 대중은 그를 동정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박유천의 이 실패는 돈이나 배경이 결코 인간의 본질적인 결함과 그에 따른 대가를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뼈아픈 진실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그리고 가장 씁쓸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였을지도 모를 상류사회 진입의 문을 자신의 과거로 스스로 걷어차 버린 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연예계를 대표하던 스타들이 재벌가라는 거대한 성벽 앞에서 마주했던 차가운 현실과 그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파국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영세빈의 사례에서 보여준 가문의 보수적 전통과 폐쇄성, 박규리가 겪었던 재벌가 3세 타이틀 뒤에 숨겨진 추악한 범죄의 늪, 시문화가 경험한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극의 배신, 그리고 박유천이 꿈꿨던 도피성 결합의 참담한 실패까지 이 네 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공통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본과 배경은 결코 사람의 인격을 보증하지 않으며 타인의 울타리 속에 안주하려는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잃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류사회 혹은 재벌가라는 단어는 대중에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고단함을 한 번에 해결해줄 골든 티켓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스타들의 모습에서 보았듯 그 문턱은 단순히 경제적인 조건만으로 넘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고도의 폐쇄성과 엄격한 통제,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가치관을 철저히 재단하는 냉혹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연예인은 결국 화려한 인형으로 전락하거나
혹은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취급받다 비참하게 버려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 역전은 남의 손을 빌려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취집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쓰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삶을 상대에게 의탁하려는 무기력함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인생 역전은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어 내 삶을 주도적으로 꾸려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세빈이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거부하고 다시 연기자의 길을 선택했을 때 대준이 박수를 보낸 것은 그녀가 신분 상승의 환상을 버리고 자신만의 자리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스캔들을 보며 단순히 그들의 실패를 비웃거나 안타까워하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실패는 곧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에 경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타인의 부를 동경하며 그 곁에 서려는 시도는 결국 그 부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재벌가 입성보다 더 가치 있고 견고한 진짜 인생 성공의 서사입니다. 연애핫픽은 앞으로도 화려한 연예계의 이면에 감춰진 맹혹한 진실을 탐구하며 단순한 가십을 넘어 우리 삶의 방향을 되짚어보는 심층 리포트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4명의 스타들이 겪은 좌절이 여러분에게는 타인의 삶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단단한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신기루를 쫓기보다는 매 발밑의 땅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상류사회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충격적이고 깊이 있는 연예계 이면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직접 디자인하는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